2차 반도체 전쟁 여기서 먼저 터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중국 레거시 반도체 제재 확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재만 가했다면요, 이제는요 범용 반도체까지도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디서 하느냐?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일 먼저 말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중국산에 대한 대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이 왜곡되고 있고 이거 대응하지 못하면 중국에 이게 속국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반도체라는 게요, 산업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반도체가 중국에게 너무 귀속이 되면요, 의존이 되면 결국 말입니다, 미국도 중국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유럽연합도 중국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은 반도체에 빅펀드 1기, 2기, 3기까지 만들어 놓고요, 몇십 조씩 계속 우리 돈으로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다가 값싸게 뿌리고 있습니다. 값싸게. 굉장히 싸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왜곡이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워낙 싸게 뿌리니까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게 붕괴가 안 돼. 왜 붕괴가 안 되느냐? 싸게 뿌려도 정부가 뒤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밀어주니까, 정부 자금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니까 이게 기업은요 싸게 팔아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는 초토화되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이 먼저 말입니다, 이거 안 돼. 중국이 이렇게까지 싸게 뿌리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왜곡이 되고 무너져 버린다, 중국의 속국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제재를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도 말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반도체 중국 의존도 낮추는 방안을 이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유진영,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경계감 굉장히 가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1차 반도체 전쟁에 이어서 이제 2차 반도체 전쟁까지 터진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미 터졌다는 뜻이에요. 사실 1차 반도체가 터지면서요, 1차 반도체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은요 그만큼 기술이 뒤떨어졌고요, 이미 뒤떨어졌고요, 미국하고 기술 경쟁에서 지금 2년 이상의 차이로 벌렸다고 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쪽에서는요 2년이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제재가 성공한 거죠. 그러니 이참에 레거시 반도체까지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범용 반도체까지 제재를 해서 이제 2차 반도체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점점 더 꼬이게 만들고 상황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나 일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 전망을 보면 대전이 말입니다, 2027년에 대만이 2027년에 42%로 쪼그라들고요, 중국이 33%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5%, 한국도 4%, 기타가 16%. 2027년이 되면 반도체도
대만과 중국의 천하가 된다는 뜻인가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죠. 대만과 중국의 천하가 되는 거죠. 대만과 중국이 75%의 시장을 장악하니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의 점유율이 이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 2023년만 하더라도 대만이 45%고 중국이 29%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6%, 한국이 4%, 기타가 12%였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 2027년까지 되면 문제다. 이거 줄이겠다 이런 뜻이 이거 줄이겠다. 제대로 많이 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또다시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의 또 미국과 유럽연합군과 중국, 미국과 일본연합군과 중국 이렇게 전쟁을 벌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게는 호재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대만의 비중을 줄이면서 미국이나 한국의 비중을 더 높여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 지금 AI 반도체도 말입니다. 첨단 기술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의 석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2차 반도체 전쟁은요. 진짜 치열하고 엄청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동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에게 호재로 작동이 될라 치면요. 대한민국은 자유진영과의 연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예,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일본처럼 말입니다. 뭐 일본과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의 연대, 유럽연합과의 연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지위를 확보하고요. 그 지위를 활용을 해서 지금 반도체 전쟁의 진정한 성자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외교 정책을 강하게 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많아요. 실수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하든 철수하는 방안 저는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내에서 이제는 신냉전 질서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예, 저는 큰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아주 강렬하게 봐야 되고요. 또 강렬하게 보는 와중에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하고 시장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알려드립니다.